2020년 기준 30대 암 환자 사망률 1위 역시 위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암을 예방하는 것은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다른 물을 섭취하면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도와주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궤양 등을 치유하고 위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위장 관련 질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섭취한 음식이 역류하는 질환과 위염으로 병원을 찾은 외래 진료 환자는 약 900만 명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위장 관련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위의 수치는 그야말로 병원을 찾은 수치이고 그냥 참거나 고통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아 국민의 반 이상인 위장 관련 질환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위장 관련 질환이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은 현대인의 식습관, 생활 습관이 건강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으며 과식, 음주, 인스턴트 음식, 배달 음식 과다 섭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꾸 속이 쓰리거나 식사 후 속이 불편하고 갑갑하다면 위염이나 위궤양 등을 의심해야 하고 위염 중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성은 위암의 전암병변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고 그런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가벼운 위염이 결국 방치하면 심한 단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킬 것을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영양분의 흡수, 소화 촉진, 혈액순환 향상, 독소와 가스 방출,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인지 능력이나 육체 활동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이치로 물을 많이 마시면 암의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내 발암 물질이 쉽게 배설돼 방광암이나 신장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장암과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물을 적게 마신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약 70% 정도 위험이 높고 대장암의 경우에는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 약 40% 정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1 법칙이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2시간 후 한 컵, 잠자기 전 1시간에 한 컵입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먹는다면 식사 전후에 한 컵씩 3번이니까 총 6컵이고 자기 전 한 컵에서 총 7컵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양치질한 후에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8컵 정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의 총량에 계산하면 안 되고 주스도 당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암 환우분들께 감잎차, 현미차, 상황버섯 달인물, 레몬수, 비트수, 영양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잎차는 감잎으로 만든 차인데 천연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물처럼 많이 마셔도 건강에 좋은 차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하루 마시는 총량의 반은 생수로, 반은 감잎차로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미차는 현미를 살짝 볶은 후에 물을 다시 타서 우린 후에 현미를 걸러내고 마시면 되는데 현미의 은근하게 고소한 맛 때문에 평소에 물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물입니다. 감잎차나 현미차는 끓이기 때문에 생수와 달리 죽은 물이라고 마시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끓인 물이더라도 식힌 다음 30cm 정도의 높이에서 다른 용기로 부으면 이때 공기 중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생수와 마찬가지로 산소를 함유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시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생수로 하루 음용량의 반을 마시기 때문에 물은 생수로, 감잎차는 비타민C, 현미차는 맛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버섯은 면역 증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상황버섯 달인물을 암 환우들께 제공하고 있는데 상황버섯은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 중일 때는 잠시 중단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레몬수는 생수에 레몬즙을 짜서 넣거나 레몬을 슬라이스로 잘라서 물에 섞은 물인데 역시 비타민C가 많고 레몬의 상쾌한 향이 입맛을 당기게 하고 식후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비트수는 비트를 슬라이스로 잘라서 생수에 섞은 물인데 비트는 안토시아닌, 철분, 폴리페놀, 엽산 등의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마셔도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을 올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수란 액체 형태의 종합 영양제를 생수에 다시 희석한 음료로, 물론 영양제를 직접 마시는 만큼 충분한 용량은 안 되겠지만 이왕 마실 물에 조금씩이라도 영양제 성분을 같이 섭취하시라는 의미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감입차는 천연 비타민C의 보급, 현미차는 물의 섭취량을 부담없이 늘릴 수 있게 해주고, 상황버섯차는 면역 정진에 도움이 되고, 레몬수는 비타민C의 공급도 되고 식전에 마시면 식욕을 촉진시켜줍니다. 비트수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주고, 영양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감잎차와 현미차는 하루 1리터 정도 마시면 좋고, 레몬수나 비트수도 생수 대신에 꾸준히 드셔도 좋지만 상황버섯 달인 물은 하루 2컵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겠고, 항암치료 중일 때는 잠시 중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위와 장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점막을 재생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위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비타민 K는 위염으로 인한 출혈을 지혈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도와주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궤양 등을 치유하고 위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의 아르기닌 성분은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을 막는 효과가 있고, 위에서 난 상처 부위의 염증을 줄여주고 소독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암을 억제하는 글루로겐산 역시 풍부해서 항암식품으로 꼽힙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지롤 성분이 장의 벽을 보호하고 장의 운동을 도와서 변비 해소와 숙변 제거에도 매우 탁월합니다. 고기 또는 채소 육수를 만들 때 생강 조각을 넣거나 생강차 등을 끓여 마시면 좋겠습니다. 연근에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염 및 수렴 효과가 뛰어나고 궤양을 가라앉히고 위 통증도 없애줍니다. 또한 연근을 자를 때 나오는 끈끈한 액체인 뮤신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장 관련 질환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천연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운동을 도와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에 가스 차는 현상을 완화시켜주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위벽을 보호하여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과 유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위궤양의 완화뿐 아니라 위염, 변비 및 설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전분과 알칼리성 복합물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일단 몸에 흡수되면 위장의 pH 지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위 점액의 약화를 막고 염증을 감소합니다. 또한 천연 팩틴이 들어있어서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근은 위궤양 환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알칼리성과 지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과도한 위산이 흘러버린 위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든 데쳐서 먹든 언제나 누구나 잘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 감자는 삶아서 깨어 먹을 수도 있지만 당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삶은 감자를 그냥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은 고기나 채소 육수를 만들 때 생강 조각을 넣거나 생강차 등을 끓여 마시면 좋겠고, 연근은 분말을 하루에 2 작은 술 정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면 좋고, 생연근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사과와 바나나는 생으로 그냥 베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당근은 여러 요리에 재료로 쓰일 수 있지만 해독 주스의 형태로 섭취해도 좋겠습니다. 위암을 예방하는 것은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습관을 갖고 술과 담배, 간접흡연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과 함께 1군 발암 원인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전파 경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같은 그릇의 음식을 한 식구가 같이 떠먹는 음식 문화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저장기간이 오래된 신선하지 않은 음식의 섭취를 피하고 질산염이 많이 함유된 포장된 육류 제품이나 훈제육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음주와 더불어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늘어나면서 20, 30대 위암 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30대 암 환자 사망률 1위 역시 위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을 피하고 음식을 급하게 먹기보다는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위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위암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만으로는 조기에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위내시경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위암을 증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두 번씩 약물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 발생이 많은 나라에서는 40세 이후에는 소화기 관련 증상이 없더라도 1,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40세 이전이라도 지속적인 소화기 증상이 있거나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암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었고 또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암 치료 성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위암이 있을 때는 교수님들의 지시대로 수술,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끝까지 투병하셔야 되고 그와 함께 통암 치료를 받으시면 현대학적 표준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학적인 치료와 함께 통암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